세월호 유족 사찰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자살로 몰아간 것은 적폐를 가장한 숙청 작업에 따른 간접 살해 행위다. 간접 살해라고 하는 것은 공산 독재 국가가 무법적으로 없애버려 한마디로 처형하는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틀로 인해서 합법을 가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해상사고이지만 지금의 정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유발해내며 일부 불순한 유족들이 이에 편승해왔다. 따라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의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훗날의 역사가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정권이 저지른 불미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성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면 극단적인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그것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검찰이 정권이 하명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죄를 만들어내려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당하는 상대는 더없는 모멸감을 느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숙청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의뢰가 없는 대다수 적폐청산 대상자의 신병을 사법부의 협조로 구속시키는 계가를 올림으로써 정권의 의도에 충분히 부응해왔다. 그런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행하게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이 됐다. 그러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취했다. 그는 유서에서 다시 한번 그의 떳떳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는 바로 적폐청산 작업이 현 정권의 숙청 작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영장 담당 판사의 구속 결정 여부는 독립된 사법부의 권한이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은 정권의 하명 수사에 누를 끼친다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금의 정권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가장한 숙청 작업에서 지난해 10월 국정원 정모 변호사 그리고 금년 11월 변모 부장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3명의 양심적 피의자들이 간접 살해를 당했다.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묘한 반대 세력 제거 작업인 것이다. 이번 군 장성 출신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불행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동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관련해서 해병대가 대북 작전상 이후로 현 정권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의 안보보다는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에 치우쳐서 군 병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지금의 정권이 안보 차원에서 대북 견제를 위한 방어적 개념에 자칫 해병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기서 또 상기되는 것이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집권당의 모 유력자가 20년 집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마도 집권을 위한 숙청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얻은 자신감이라면 지금의 정권은 숙청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부터 공산 독재 정권이나 다름없는 통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